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1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숨기에 바쁩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장서서 나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두지휘하고요.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소식들, 두 사람의 완벽한 180도 다른 모습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규가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 신문에 대해서 늘 정진상을 내세우고 뒤에 숨었지 않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항상 정진상 씨를 내세우고 뒤에 숨는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동연 판사의 심리로 열린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씨는 자신을 직접 신문하는 이재명에게 이렇게 그냥 들이받아버렸습니다.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재명 재판의 첫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씨는 어제까지 7차례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재명과 여러 차례 고성 충돌한 바가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법정에서 2013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에게 3억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과 공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간부회의 때 업자들하고 어울리면 언젠가 반드시 걸린다 라고 내가 얘기한 거 들은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유동규 씨는 여러 번 하셨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그런데도 증인은 남욱에게 3억 원을 요구하자는 말을 정진상에게 했다는 것이냐 라고 지적하듯이 얘기를 했고요. 이에 유동규 씨는 시장님, 그럼 제가 내준 호텔은 왜 가셨습니까?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어서 부산 호텔 가실 때 제가 비용을 낸 거 몰랐습니까? 영수증도 있는데? 라고 받아친 겁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부산 해운대 호텔에 체류하며 쓴 휴가비 등을 자신의 돈으로 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은 또 성남시장 시절 수사 기법에 대한 얘기도 자기가 여러 번 했다면서 대장동 등 개발 사업은 수사를 받으니 절차에 어긋나거나 문제될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동규 씨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장님은 수법을 잘하는 만큼 피해가는 법도 잘하시는 듯합니다. 항상 정진상을 내세우고 뒤에 숨으니까 자기에는 수사가 오지 않을 거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무슨 얘기를 하면요, 본전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업자들 만나고 다니지 말랬지? 근데 왜 내 돈은 받았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이거 수사받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하랬지? 그런데 왜 숨었습니까? 할 말이 없죠. 유동규 씨는 자신이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비공식적으로 돕던 별동부대 역할을 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재명의 변호인이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의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캠프,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캠프, 2022년 대선 캠프에 참여한 사실이 없죠? 라고 질문하자 캠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농공행상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준 겁니다. 최고, 그죠? 기관장을 준 거잖아요. 유동규 씨는 이재명을 돕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했으면 사장직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정진상은 나를 별동부대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선거활동을 했다는 뜻이냐? 라고 꼬리를 내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도 할 말이 없어요. 예. 계속 측근이 아니다, 모른다, 거리가 멀었다, 공공한 처지에 놓여있다, 오염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같은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도망다니지 않고 숨지 않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쥔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당하게 나섭니다. 채점에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공천심사에서 당 기여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과 윤희숙 전 의원 등 특정 후보만 소개해서 당내 경쟁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기기 위한 공천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도 계속 공천의 주도권을 쥐고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 공천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평가자로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제가 그렇게 몇 군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정책 통인 윤희숙과 운동권 원투인 임종석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훨씬 선명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1월 17일 김경률 비대위원을 임종석, 정청래의 대항마로 소개를 했는데 해당 지역 당내 경쟁 후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면서 사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오찬으로 갈등이 해소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민생이고 그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생에 대한 얘기를 2시간 반 정도 길게 했던 것입니다. 라면서 민생을 얘기하기에 2시간 37분은 짧고 2박 3일도 짧은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민생이라는 대의에 당정이 일치했다는 뜻으로 적극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위원장, 당내 공천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평가자로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심사에서 당 기여도가 15점이나 반영이 되는데 그 평가자가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호 원내대표 2명이라면서 A부터 D까지 4단계로 평가되는 당 기여도는 배점 간격이 크기 때문에 20점 반영되는 당무감사 결과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친윤 인사들도 로우키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전언입니다.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윤 공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는 마치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 민주당을 겨냥하듯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4대 악,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입시, 채용, 병역, 국적비리를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성범죄, 몰카,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도 사면 복권되더라도 원천 배제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당하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면서 본인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로 활용하겠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가능한 거고요. 이재명은 뭐만 있으면 잘 모르겠다. 그거 제가 그랬답디까?
뭐 저 사람이 정진상이 그랬답디까? 그러면서 정진상 뒤로 자꾸 숨고요. 수준이 그만큼 다른 거겠죠. 사람됨이 그만큼 다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놓고 찍어보세요. 누구를 사위 삼고 싶습니까? 누구를 아들 삼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게임 끝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